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기 현장이 네, 보니까 되게 특이하네요. 이렇게 인테리어가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네, 네. 이런 현장은 혹시 어떤 현장인가요? 여기는 신축 아파트인데요. 마이너스 옵션 형태의 아파트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건설사에서 완성품이 아니라 모든 옵션을 제거하고 이게 뼈대만 있는 상태죠. 요걸 이제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곳들은 옵션을 고객들이 직접 선택을 해서 입주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하면 이제 분양가에서 좀 더 할인을 받아서 이런 기본 뼈대만 있는 거죠.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 리뷰 인테리어를 운영하고 있는 임상민입니다. 네, 양주 본점하고 구로점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한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네, 현장에서는 한 8년 정도 했고요. 저희 업체를 운영한 지는 횟수로 한 5년 정도 되는 거네요. 네. 제가 오늘 찾아뵙는 이유가 요즘에 인테리어에 관심인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또 이 인테리어를 직접 시공을 맡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주변에도 있었고 많이 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네. 얘기들이. 그러면 먼저 네. 인테리어 사기의 유형이 어떤 게 있고 네. 어떤 분쟁의 유형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요즘에 가장 많이 들리는 게 이제 프로젝트 미완성. 네, 전체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계획하셔서 진행해야 되는데 계획 날짜까지 프로젝트가 미완성되는 그게 아마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품질 문제로 많은 소송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큰 카테고리로 본다면. 네. 미완성이라는 거는 네. 공정이 중단된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공장이 중단됐다거나 계획에 맞춰서 완공이 돼야 되는 날짜가 있는데 완공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계약하신 분은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공사가 완료가 안 됐으니까 제때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생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네. 그러면 그 두 번째인 경우인 품질 문제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 품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자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약간의 하자는 생길 수가 있겠지만 하자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평생에 한두 번 하는 인테리어니까 소비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또 업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기죠. 이거는 하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뭐 분쟁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이 현장에서도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계신데 네. 이렇게 인테리어를 계약을 하고 나면 네, 네. 공사를 하기까지의 정상적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상담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가견적서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상담하실 때 최대한 내가 원한 그 다음에 계획했던 인테리어 업체의 조언도 받으시고 또 서로 협의하면서 가견적서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 업체 비교 견적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가견적서가 내 예산과 굉장히 맞아떨어진다 이러면 디자인 계약을 하셔야 돼요. 가견적서 보시고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근데 사무실이 있는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사무실이요? 네. 인테리어 업체라는 거는 뭐 중개 플랫폼도 많지만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상담하고 가견적서 받은 다음에 디자인 협의하셔서 디자인 계약을 하시고 디자인이 완성이 되면 확정 견적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확정 견적서가 나오면 내 예산에 맞게 마감재 등급을 높이거나 내리거나 또는 다른 마감재 스펙을 비교해 가면서 내 예산에 맞는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약이 진행이 되시면 공사 일정표를 받으셔야 돼요. 일정표. 네. 저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공사 일정표가 나오거든요. 일정표요? 네, 공사 일정표 받고 마감재를 선정한 샘플링 한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는지 이런 과정들이 모든 설계 도서에 들어가야 돼요. 네, 요거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에 대한 문제도 요것도 사기 유형에도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잘못된 거는 계약하시고 계약금 하신 다음에 착공비를 한 70에서 80%까지 확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공사가 중단되거나 이랬을 때 금액은 이미 다 줘버리셨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되돌려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착공할 때 착공비, 네. 그 다음에 공사가 50% 진행됐을 때 중도금을 입금하시는 게 아니라 현장에 오셔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소통은 잘 되는지 그간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확인하시고 중도금을 입금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완료될 때까지는 입금하시는 게 아니라 네.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 완료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공사가 끝난 다음에 계약하신 당사자하고 업체하고 현장에서 공사가 완료됐는지 체크리스트를 하셔야 돼요. 최종 점검하시고 나서 마지막 잔금을 주시는 게 일반적이죠. FM대로 하시면 그렇게 되니까 5번을 나눠서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보통 어떤 흐름으로 해서 인테리어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직영공사 알아보셔가지고 중개 플랫폼들이 있죠. 제가 어떤 거라고 지정할 수는 없지만
중개 플랫폼에서 공사를 맡겨서 계약금을 입금하셨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뭐 몸이 아프시다든지 또 일정이 안 돼서 미루신다든지 기간을 기다리시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한 가지 있어요. 다음에는 이제 가장 많이 아직까지도 한 80~90%가 아마 그렇게 받고 계실 텐데 세부 견적서가 없었을 때 공사 진행 견적서를 받아보시면 목공사, 철거공사 이렇게 해서 세부 내역서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식으로 돼 있어요. 네, 식, 건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사할 때 마감재가 얼만큼 들어가고 인원이 얼만큼 들어가서 이게 완성이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토탈로 목공사, 식, 얼마 이렇게 받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소비자분께서 말할 게 없어요. 네, 왜냐면 전체 디테일하게 본 게 아니라 큰 툴로만 보셨기 때문에 문제 제기할 때 사실 그 업자를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부 내역서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죠. 저희 같은 경우는 각 세부 항목이 있거든요. 식이라는 견적서는 단 한 항목도 없어요. 정확히 석고가 몇 장 들어갔는지, 또 인원은 몇 명 들어가는지, 뭐 타일이라면 타일의 수량까지, 그다음 마감재 또는 부자재까지 정확히 어떤 제품이 어떤 금액에 들어오고 현장에 잘 도착하는지 이렇게까지 매일매일 사진으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꼼꼼하게 세부 내역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체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공정인들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또 있나요? 사기라기보다는 약간 그 업체의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인테리어 이제 업체를 많이 알아보셨어요. 그러면 자신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사장이 직접 합니다. 자, 이게 가장 위험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사장이 철거하고, 사장이 목공하고, 사장이 타일 붙이고, 사장이 전기해요. 그분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사장이 현장에서 나와 있으면 다음 현장은 누가 볼 거냐는 거죠. 공정이 밀리면 이 사장님은 또 다른 현장 가. 우리 현장이 전문가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장이 계속 끌고 나가야 돼요. 그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도 본의 아니게 일정 못 맞추게 되고 급하게 또 일정대로 맞추려면 사람 막 집어넣게 되고 그러면서 인건비는 계속 사용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완공도 제때 안 되고 마감도 퀄리티가 안 좋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사기 유형으로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사장이 직접 해서 저렴하고 제가 다 합니다. 이건 꼭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네. 저희 사무실입니다. 인테리어 사기를 예방할 때 이렇게 사무실이 있는지도 한번 꼭 확인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인테리어를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예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무실이 있는지 먼저 가장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꼭 확인해야 되냐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약서를 들고 다니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서명 받으시고 근데 말씀하시기에는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무실에 와서 정확한 전문 인력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는지 정확한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 공사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완벽하게 사업자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사무실을 꼭 한번 찾아가 보셔야 돼요. 그렇게 사무실 없이 운영하시는 분들은 네. 어떤 분들이에요? 이거는 좀 어두운 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각자 팀에서 공정별로 일하셨던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현장에서 만났던 분들 이분들하고 같이 자기가 계약해서 일을 던져주는 거죠. 설계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고 그냥 자기가 경험으로 하는 경우거든요. 이럴 때는 문제가 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무조건 싼 것만 찾는 게 더 좋은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인테리어 금액이 비용이 높다 보니까 가장 저렴한 데를 많이 찾으시거든요. 근데 인터넷이나 뭐 인테리어 카페 들어가시면 인건비나 자재는 똑같아요. 네, 금액은 어차피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다만 인테리어 업체에서 얼마만큼의 기업 이윤을 보냐. 그런데 제가 장담하지만 대한민국의 인테리어 업체에서 15% 20% 밑으로 마진 보는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거는 운영비거든요. 운영이 그렇게 마진율이 나오지 않는다면 회사가 운영이 안 돼요. 근데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나 사장들이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피치 못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왜냐면 사장들이 현장에서 직접 뛰고 모든 공정을 관리하는데 만약에 일신상의용으로 내가 아픈다든지 또는 공정이 밀린다든지 또 다음 현장에 있는데 이 현장을 끝내지 못하고 거길 빠르게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러면 업체에서는 의도치 않아도 전에 있던 현장은 마감이 제대로 나올 수도 없고 일정대로 진행될 수도 없어요.
이걸 사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 사기 유형으로 빠지게 되는 사기를 당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을 하면서 좀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사기죠.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의도치 않게 그런 방향으로 빠지는 게 된 건데 결론은 사기죠. 네, 왜냐하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으니까.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보통 소비자분들은 변호사를 해야 될지 또 법적인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러면 이게 결정 라인까지 많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비용적으로도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건설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건설조정위원회. 네, 거기에다 먼저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거기서 이제 1차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 그 전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잘 해결된다면 좋지만, 근데 건설조정위원회에서도 안 된다 그러면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중재 의뢰를 하시면 거기서 중재를 해줘요. 아. 대부분 거기서 거의 다 끝나요. 그래서 사기 당하고 너무 큰 금액 피해 보셨기 때문에 또 변호사 선임하시고 또 법원 가지고 이러면 기간도 힘들고 체력도 힘들고 입주도 늦어지고, 그러면 또 이사 비용에 또 어디 렌트 비용에 엄청 많이 하시니까 이런 기관을 이용해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네. 그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네.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네.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